네,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주요 이슈들과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모두 만나보시죠.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형주인 다우존스만 홀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 다만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새벽 사이에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10만 5천 달러 선의 저항을 막고 지속적인 가격 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바로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가총액 일단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3조 2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는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3%에서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1,200억 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시장 안에서의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이틀 연속으로 좀 드리워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요 종목들의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현물 ETF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에는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좀 대량의 유입량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주요 자산들의 시장 상황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일 대비 1.5%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2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단기 보유자들 그리고 리테일들의 지속적인 가격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기 보유자들 또한 적극적인 매수 흐름은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만 최근에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주기 위해서는 일단 10만 4천 달러 선을 확실히 돌파해주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또 9만 8천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는 추후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 크게 하락세가 나오죠. 최근에 워낙 급등세가 이어졌던 만큼 단기적으로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50%가 넘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 21년 이후 주간 단위 최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오늘은 3.6%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56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ICO 당시에 이더리움을 매수했던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거래소로 물량을 이체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오래된 고래들의 매도세가 시장 안에서는 좀 약세 심리 지표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리플 또한 가격 하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가 넘는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슈로 뉴욕 증시가 뜨거웠죠. 코인 시장 쪽에서도 리플이 중동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특징주 시간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 기타 자산들의 움직임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1.5% 정도 가격 하락을 보이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 흐름은 이어집니다. 많은 종목들이 5%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상승 때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5%가 넘는 지수 하락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나 도지코인, 에이다도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장 통해서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도 5%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가 6%, 시바이누가 7%, 그리고 헤데라 해시그래프도 6.8%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 줄지가 알트코인들의 가격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외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스타크넷의 이 언락 해제 소식 오늘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억 개가 넘는 스타크넷이 락업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주가는 11%나 빠지면서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도 2배 정도의 가격 출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동일하게 락업 해제 일정이 있지만 물량이 좀 비교적 적은 세이 같은 경우는 오늘 6% 정도의 가격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에서 언급을
언급을 드렸었던 리플 같은 경우는 두바이 왕가와 함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협력과 핀테크 산업을 간밤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두바이 쪽에서는 정부 결제 차원에서 기술을 리플과 함께 협업 소식을 전해온 바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논의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기대감을 리플사는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약세에 못 이겨서 오늘 3% 정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함께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먼저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깊은 내용들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저희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1시간 동안 함께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린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강세장처럼 느껴졌다가 오늘 갑자기 5% 정도 조정이 나와서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느냐가 좀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제 비트코인 일봉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불장이 다가왔을 때 혹은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시기의 관점으로 혹은 어떤 느낌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코인 불장, 즉 상승 추세죠. 불장이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이제 막 불이라고 하니까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떠오르실 텐데 말 그대로 불장에는 이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구간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라는 많은 추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승 추세가 도대체 뭔데? 얘가 도대체 뭔데 이 상승 추세가 뭘까? 이 상승 추세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을 얘기를 하고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주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주었을 때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가는 거를 하락 추세라고 부르는데 그럼 상승 추세는 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시장은 정해진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의 흐름을 따라가요. 시장의 방향이 오른쪽이면은 즉 옆쪽으로 움직이면은 횡보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겠고 시장의 방향이 아래쪽이라면은 하락 추세 쪽으로
하락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겠고 시장의 방향이 상승이라면은 가격의 방향이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럼 우린 상승 추세라는 거를 인지를 했어요. 아,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것이 상승 추세구나. 근데 그러면 왜 상승 추세에서 사야 하는가? 자, 상승 추세에서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 비추세와 다르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 상승 추세는 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즉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시장은 낙관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강한 놈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놈이 더 강해지고 강한 놈이 더 이긴다. 즉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 다른 걸 떠나서 상승 추세에서 왜 사야 되냐? 하락장에서 사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것보다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사야지 더 유리한 안전한 구간이라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해드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란 시장이 가격을 올릴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었죠. 첫 번째 구간에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살려고 할 때, 즉 팔려고 할 때보다 수요가 더 많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승 추세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짚어드렸었던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보았을 때 이 차트 같은 경우 저점 구간을 올려주고 있죠. 여기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차트를 봤을 때 아, 저점, 고점이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두 번째 차트인데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었죠? 제가 이전에 강의도 잠깐 해드렸었고 자, 이동평균선을 보았을 때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약간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동평균선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 네 가지 알려드렸었죠? 20, 60, 120 그리고 240 이거를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22동 평균선인 이 파란색 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다는 거는 단기 추세가 상승 추세다라는 얘기이고요. 가격이 62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중기 추세부가 상승 추세이구나. 그럼 120보다 위에 있으면 중장기 추세가 상승이구나. 장기보다 위에 있으면 장기 추세가 상승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꺾여지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럼 단기 추세를 가격이 이탈하는 이런 현상 같은 경우 아,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즉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다음 지지선인 중기 추세 62동 평균선까지 떨어진다는 점 약간 응용을 하셔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점과 고점 구간 갱신을 해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전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줄 때 고점 갱신이 나와주면은 진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가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진짜 상승 추세에서는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꺾여주더라도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줄 때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전 대비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을 고점 갱신을 해줬는데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즉슨 힘이 모자르다. 말 그대로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 혹은 트랩 구간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짚고 넘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 중에서도 우리는 좋은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그 구간이 언제 진입하냐? 자, 첫 번째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서도 좋은 지점에서 매수하기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럼 그 좋은 지점이 어디냐? 첫 번째, 눌림목 구간입니다. 이 눌림목은 뭐냐? 가격이 올라가다가 일시적인 형태의 조정이 나와주는 걸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눌림목 구간은 가격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비싸. 그래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야겠어 라고 하고 가격이 싸졌을 때, 즉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가격에서는 살만한데 하고 사는 구간이 눌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눌림목 구간이 아까 상승 추세에서 어느 구간이겠어요? 뭐 작도 관점에서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22동 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62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든가 즉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일 때 상승 추세의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구간이 눌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파 매매입니다. 전 고점 혹은 주요 저항 매물대, 주요 저항선 구간을 돌파해 줄 때 진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그려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항을 받아줬어요. 그럼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해 줄 때 이 구간이 돌파 매매의 진입 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짝 돌파를 해주거나 살짝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구간에 물렸게 되겠죠. 따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돌파 매매 시 함정 구간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또 나중에 조금 더 심화적인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파 매매는 아무 때나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추세 속에서 전략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전략적인 매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았을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지금 상승 추세 중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즉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위 시간봉 기준, 큰 시간봉 기준 모두 전부 상승 추세인 정배열이 진행될 때 그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고 잘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마지막은 왜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가? 하락 추세보다라는 점을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보다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왜 폭발 가능성이 높느냐? 제가 차트에 예시를 들고 와 봤어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어떤 형태였나? 가격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박스 형태를 띠고 있죠. 따라서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비추세 구간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돌파해주는 시점, 이 타점이 아까 두 번째 구간이었던 돌파 매매 타점이었고요. 돌파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다? 굉장히 강한 상승 폭발의 형태로서 가격이 움직여준다. 이게 하락 추세였으면은 이런 형태가 잘 안 나와줘요.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적어요. 왜?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항 구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는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상승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하락 추세보다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탈출하기가 용이해요. 자, 접점 만들고 두 번째 저점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작도가 가능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점 구간 돌파했네. 돌파 매매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쪽 구간에 지금 평단가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의 지지선인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물타기를 통했다는 가정하에면은 평단이 여기고 추가 매수 타점이 여기예요. 그럼 평단가가 이 구간쯤에 절반 구간에 형성이 되었겠죠.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가정하면은 그 이후에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 주면서 이익 실현 구간을 줍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 물을 타는 게 하락 추세에서 물을 타는 것보다 훨씬 탈출이 용이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다? 손절이 짧다. 비교적.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저점을 갱신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저점 구간을 갱신하게 된다면 손절 구간을 잡기도 어렵고요. 손절 구간을 잡았을 때 낙폭이 강화되는 수치가 크기 때문에 상승 추세보다 손절 구간이 훨씬 클 거예요. 근데 똑같은 차트 비교해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까 평단을 여기에 잡았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물을 탔을 때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만약에 그 구간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상승 채널의 지지 관점이 깨지는 이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잡아버리면 돼요. 근데 하락 채널이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진입을 했어요. 다음 지지선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멀어요. 한 이쯤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물을 탈 거예요? 아니죠.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서 사야죠. 근데 하락 추세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손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 상승 관점인 즉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손절을 해버리면은 하락 채널보다 손절가를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뭐 제가 말했던 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해를 하기 쉬웠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차트로 돈을 벌려면 핵심 딱 3개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추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지 저항, 돌파 이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매매 신호, 고점이냐, 저점이냐 등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추세, 돌파 지지, 뭐 이탈, 고점, 저점 신호 보실 줄 아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신호등 지표를 제작을 해서 초록색 구간은 강한 상승 추세, 노란색 구간은 비추세, 빨간색 구간은 강한 하락 추세,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초록, 노랑, 빨강 이렇게 3개로 추세를 만들어 놨고요. 추세 다음에는 돌파, 지지, 이탈, 저항 이런 거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고점, 저점 신호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매수 신호를 통해, 매도 신호를 통해 보조지표의 고점, 저점 시그널들을 차트에 나올 수 있게 표시를 해놨고요. 지지와 저항선을 알 수 있는 이 선들을 추가해서 돌파, 이탈을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삼성전자 차트에 실제로 이렇게 신호등 지표를 대입을 해봤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저점 구간에 이런 매수 신호들 등장을 해주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일봉 실제 차트에서도 저점 구간에서 저점 신호들이 나와주는 모습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하단 쪽에 뜨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시경제 혹은 이슈 같은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제 차트 시황 브리핑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호등 지표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차트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추세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지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를 해보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바로 비트코인 일봉 보면서 시황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나랑 뭔 상관인데, 오르든 떨어지든 뭔 상관인데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앞둔 만큼 최고점 구간을 갱신하게 된다면 이제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큰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 뭐 페페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의 가격 변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는 상승 채널을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상단에 보이는 이 분홍색 네모 칸이 일봉 최고점 구간의 매물대 저항 구간이에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06K에서 최고점인 110K 정도 구간까지 매물대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일봉상 차트를 보았을 때 이전에 터치를 해줬는데 저항받아준 모습이었고, 최근에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음봉형 캔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저항 이후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모습이나, 지금은 하단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어디까지 시사를 하느냐? 올라와 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혹은 이전 매물대 구간인 99.5K 구간까지의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말은 즉슨 현재 최고점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조정이 진행되었을 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승 채널 하단 이탈한다면 99.5K 매물대, 99.5K 매물대 이탈한다면 95,750불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재차 가격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재차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이 상단 보라색 네모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 상단 구간 돌파하면은 비트코인은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는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키면서 이동평균선의 상태는 어떤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색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에요. 현재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봤을 때 단기, 중장기, 중기, 장기로 정별에 가까운 형태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2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어떻냐? 상방으로 굉장히 강한 형태를 띄고 있어요. 아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22동평균선, 즉 단기 추세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면은 단기 추세가 상승이구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현재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와 줄 것이고요. 22동평균선과 만나는 구간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만나는 구간에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 평행한 기울기일 때보다 상방 기울기니까 당연히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럼 2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인 상승 장악형, 망치형 이런 기타 등등의 캔들 패턴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은 눌림목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합시다. 현재는 정배열로의 전환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눌림목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동평균선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일봉의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이 파란색 선은 K선, 빨간색 선은 D선입니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하는데 단기 같은 경우 지금 과매수 구간, 즉 고점 구간을 이탈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막 발생을 해준 모습이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지금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머무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고점이 계속해서 갱신된다라는 얘기예요. 고점 갱신, 즉 상승 폭발이 유지 중인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말은 즉슨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봐줄 수 있겠으나 단기가 지금 과매수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중기도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을 이탈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상승 시그널이 유지 중인 모습이나 하락 시그널로의 전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환의 시작점은 어디냐? 중기가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 이 고점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하락 시그널로의 전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메인 하락 포인트, 조정의 시작점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장기의 K선 및 D선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은 진짜 조정의 시작점일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알트코인 시가총액,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시가총액들을 통해 앞으로의 알트코인 흐름 방향성을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 이 코인이라기보단 이 시가총액 차트를 봤을 때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수렴하고 있는, 즉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추후에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폭발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지금은 가격이 응축 저항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만약 지금 조정이 진행되면서 이 응축 구간을 재차 하방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방으로 폭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데일리로 시황을 함께 전문가님과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밴드방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비트코인과 함께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임박했나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해서 좀 저지를 했었는데 지금 통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본격적으로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여러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리플과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협력 소식입니다. 지금 리플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이 4천억 달러 규모로 무역 시장을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읽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트럼프 일가가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윤리적으로 논란이 휩싸이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좀 저지를 걸었던 상황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표결이 붙여질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메모리얼데이 5월 26일 이전에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보 하인스 백악관 가상자산위원회 사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8월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및 시장 구조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적 비축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코인 시장에 이러한 이슈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과연 한국에서도 현물 ETF가 허용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주요 후보들이 코인 표심을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ETF부터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관련된 법안을 내세우면서 뜨거운 감자처럼 시장에서 계속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주요 또 요인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해서는 일단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 세계 무역 결제 대금 중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확실한 규제책 마련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법안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리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플이 이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4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시장 진입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 디지털 금융 허브에 도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플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과 금융 혁신을 위한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XRP를 활용한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과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리플의 가격이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또 상승 추세로 할 수 있을지 상방으로 더 열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봤던 리플 소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님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가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의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전문가님과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코인인 리플 바로 한번 넘어가서 차트적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 이 뉴스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고요.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XRP 강세 추세선 붕괴에도 버텼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추세선인 2.55불을 이탈하였지만 2.48불 지지선 위에서 버티면서 반등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했고요. 기술적 저항 구간은 2.55불, 2.58불이며 상방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차트적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현재 리플의 상태는 어떤지 바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에서는 달러 차트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이제 원화 차트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현재 리플의 차트를 보았을 때 1시간봉 관점상 이 저항 매물대 구간, 주요 저항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3,360원 구간을 상방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 포착 종목 이제 스캐너 코인으로 가져왔을 때 3,360원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게 된다면 상승 추세 조건, 즉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고려하실 분들은 3,360원 돌파를 메인 포인트로 봐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관점을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진입을 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 있으시니까 축하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리플의 상태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으나 급등 이후 응축 구간의 형태로서 지금 시간 조정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강화된 상승 추세선,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지금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최소 전저점 구간인 3,400원 선까지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를 해요. 그럼 3,400원 선까지 가격의 조정이 나와준 이후 이 구간을 가격이 버텨주느냐 아니면은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3,360원 혹은 1시간봉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까지 조정이 진행되느냐 유무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포인트를 정리해보게 된다면 현재는 상승 채널이 유지 중인 모습이나 강화된 추세선을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정 시 매물대 구간 이 3,400원 선 혹은 3,360원 선까지 조정이 진행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 지지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 그 말은 즉슨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진입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이 1시간 봉의 이동평균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이동평균선이고요.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240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왜 이 100 이동평균선을 가져왔느냐? 이 기사에서 100 이동평균선을 강조하는 모습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100 이동평균선을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이 100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았을 때 가격이 1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100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속적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이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요. 이 딱 보셨을 때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는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100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만나려주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가격이 100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 캔들 패턴 등장을 해준다면은 이 구간은 눌림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100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가격 떨어진다? 전저점 매물대 이 구간 혹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24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102평은 현재 리플 차트에서의 추세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2평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이탈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2평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디까지? 매물대 상승채널 하단 24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 매수하실 분들 혹은 매수하고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리플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좀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이어봤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최근에 주간 단위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늘 조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밴드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시황뿐만 아니라 차트 분석과 점검까지 함께 전문가님들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받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참고로 이 방송 자료들은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봤던 종목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또 어떤 관점들이 유효한지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모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 해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의 코인 수익률 리뷰 및 코인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코인들보다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을 코인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지금까지 에이브, 이더리움, UX링크, 솔레이어, 스택스 여러 가지 코인들을 진입을 해서 총 73.3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고요. 이 수익률을 전부 합산을 해보았을 때 80.2%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심 종목,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지 코인 리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었던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이고요. 4시간봉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었습니다. 먼저 이 신호등 지표를 보았을 때 쌍바닥 구간을 형성을 해주었고요. 빨간색 구간에서 비추세 구간인 노란색 구간으로 상승 돌파 시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쌍바닥보다 쌍바닥, 쌍봉 등등은 다이버전스가 동반되었을 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져요. 근데 현재는 쌍바닥 형성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과 동시에 더불어 다이버전스 신호인 하트 신호까지 등장을 해주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4시간봉에서 지금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이 파란색 선, K선, 빨간색 선, D선 모두 상승 기울기로 가격은 아니고 보조지표 형태가 올라가지고 있었던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추세 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밴드를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밴드 구간에서 진입가, 목표가, 익절가, 손절가, 익절가는 3차까지 전부 디테일하게 짚어드렸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3차 가격 도달 그리고 3차 가격 도달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승 나와줬었던 만큼 좋은 종목이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밴드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1차 목표가 도달, 2차 목표가 도달, 3차 목표가 도달, 3차 목표가 도달했다. 어떻게 대응하셔라.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아직까지 QR코드 찍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 제일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비트코인 SV 관심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도 이 4시간봉의 신호등 지표 그리고 4시간봉의 상승 시그널 등등을 포함을 해서 추세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도 진입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까지 디테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3차 목표가를 근소하게 터치를 안 해주고 2차 목표가 구간만 터치를 해준 모습이었어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도 2차 목표가만 터치를 하였지만 플러스 10% 정도의 강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따라서 이 비트코인 SV, 니어 프로토콜 이런 관심, 히든 종목들 어디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영상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방송할 때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그럼에도 방송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알려드리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매일 오전마다 단기 종목, 급등 종목을 저희가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률 좋고요. 이 수익률 제가 말해봤자 여러분들 어차피 안 믿으실 거잖아요.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관심 있게 볼 만한 주목하고 있는 코인 카이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관심 종목, 히든 종목이 없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진행되고 있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알트코인 중에서 제일 상승세가 괜찮은 이 카이토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이 카이토 코인은 왜 갖고 오게 되었느냐? 일단 1시간봉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격을 올려주는 저점 높여주고 고점 올라가고 있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이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상승 추세에서 사야 되는 이유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추가적인 고점 갱신이 나와줄 때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고 손절비가 짧고요.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하락 추세보다 더 낮습니다. 그럼 상승 채널 작동 중인 게 끝이냐? 아니에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고요. 단기적인 고점 구간, 매물대 저항 구간, 이 가로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 가로줄 구간 가격대 2,77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파를 해줄 때 돌파 매매 그거 약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까 돌파 매매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을 걸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강하게 이전 대비 거래량보다 강한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구간은 리테스트입니다. 리테스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돌파 이후 지지, 이탈 이후 저항,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신뢰가 더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2,770원 구간 저항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거나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느냐? 이 전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이 종가 기준 2,980원에서부터 꼬리 기준 3,015원 정도 구간까지 목표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그럼 카이토 코인 이런 기술적 분석, 작도 관점에서 끝나냐? 아니에요. 신호등 지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신호등 지표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또 신호등 지표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 또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 딱딱 잘 맞는 모습이고요. 그럼 현재 상황 차트는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인 이 초록불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신호등 지표에서 저항 구간, 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기타 다른 선들을 응축한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동평균선 응축하면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했죠? 폭발 나와준다 했죠. 그럼 저항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했으면은 아래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그 저항 구간,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작도적 관점에서 2,770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사라.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주고 돌파해줄 이후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이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아주는 이런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 자리로서 눌림목 구간으로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평 응축 구간 돌파, 폭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현재 이동평균선의 형태는 정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의 형태로 배열 상태가 올바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단기, 중기 추세의 응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단기 혹은 중기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혹은 상승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 목표가 어디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전고 구간, 이 종가에서 꼬리 구간, 저항 매물대 구간인 2,980원에서 3,015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3,015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도세 혹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기 전까지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 만약 3,015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2,980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2,970원 60원 정도 구간에다가 이익 보존가를 꼭 거시고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익 보존가를 잘 안 거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이익 보존가 무조건 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플러스 10% 보고 있다가 8%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2% 아까워서 안 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10%, 6%, 7%도 다 똑같은 수익이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는 이익 보존가를 거셔서 리스크를 꼭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고 이 신호등 지표 굉장히 잘 맞죠. 저점 구간, 타점 전부 다 알려주는 이 신호등 지표 어디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영상 하단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은 신호등 지표 무료로 평생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신호등 지표 나눠준다고 끝이냐? 아니죠. 계속 아침마다 단기 종목, 급등 종목, 오후에 브리핑, 비트코인, 거시경제 전부 다 날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2025년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투자하실 때 고민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저희 시간대 함께 만나본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상담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럼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